여러분, 7살 아이가 대학 교수들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5초 만에 풀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 쉬워요 라고 말하며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척척 써내려가는 아이. 하지만 이 천재 소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죽었을까요? 삼촌은 왜 이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려고 할까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할까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기프티드를 완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영화는 메리라는 7살 소녀가 처음 학교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일반적으로 첫 등교하는 아이들은 설레거나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메리는 완전히 짜증이 나 있어요. 왜 나를 학교에 보내냐는 식으로 말이죠. 메리는 삼촌 프랭크와 고양이 프레드와 함께 살고 있어요. 프랭크는 그냥 평범한 보트 수리공이에요. 돈도 많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선생님이 간단한 덧셈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 메리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선생님은 처음엔 이 아이가 좀 똑똑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곱셈 문제를 내줍니다. 근데 메리는 그것도 순식간에 풀어버려요. 여기서 선생님이 깨달은 거죠. 이 아이 뭔가 다르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메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특별한 계산법을 사용해서 단숨에 답을 구해버렸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그 계산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대학교 수학과에서 배우는 고급 수학 이론이었던 거예요. 7살 아이가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선생님은 이 아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아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프랭크는 그날 저녁 메리와 함께 보트를 고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프랭크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메리가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리야, 너무 눈에 띄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메리는 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끙끙대며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메리는 정말 손쉽게 문제들을 풀어나가요.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메리가 푼 것들이 7살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미적분학, 고급 대수학, 이런 걸 초등학교 1학년이 풀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난 후 담임 선생님 스티븐스는 뭔가 이상해서 메리에 대해 조사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메리의 엄마 다이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그것도 수학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연구하던 천재 수학자였죠.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리의 수학 실력은 타고난 거였던 거죠.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명한 수학자의 딸이 왜 가난한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미술 작품을 가져왔는데 메리가 뭔가 말을 했나 봐요. 아마 이건 수학적으로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바람에 그 아이가 울어버렸고 프랭크는 학교로 불려가게 됩니다. 교장실에서 벌어진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장이 프랭크에게 제안합니다. 메리를 영재학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이 아이는 너무 특별해요. 일반 학교에서는 메리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프랭크의 대답이 단호해요. 아니요. 메리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왜 평범하게 키우려고 하냐는 거죠. 하지만 프랭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메리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메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처음 보는 고급 차 한 대가 서 있어요. 그리고 완전 우아하고 지적으로 생긴 여자가 서 있었죠. 바로 메리의 외할머니 에블린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등장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에블린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메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에블린은 프랭크를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진짜 이유를 밝혀요. 메리를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어요.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기에는 너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프랭크는 펄쩍 뛰죠. 안 됩니다. 메리는 평범한 아이로 자라야 해요. 에블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해요. 당신이 메리의 재능을 썩게 만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학자가 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철학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블린은 메리의 천재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싶어 했고 프랭크는 메리가 행복한 평범한 아이로 자라길 원했죠. 결국 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메리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게 된 거죠.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프랭크는 정말 답답했어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블린은 돈 많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거든요. 그날 밤 프랭크는 메리를 이웃 로베르타에게 맡기고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리의 담임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죠. 둘은 메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만 선생님이 프랭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요. 메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키워주는 삼촌이 갑자기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낸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메리는 프랭크에게 상처를 받았고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블린 쪽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착해요. 메리가 며칠간 에블린과 함께 지내보라는 법원 명령이었죠. 메리는 에블린과 함께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에블린의 집은 정말 대단했어요. 거대한 저택에 수영장까지 있는 완전 부잣집이었죠. 에블린은 메리를 대학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수학과 교수들 앞에서 메리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자고 해요. 교수들이 메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수학 문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메리가 문제를 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메리는 이미 눈치챘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메리는 할머니에게 말해요.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7살 아이가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게 말이에요. 이틀 후 메리는 다시 프랭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메리의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남자는 메리가 태어난 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블린을 메리의 후견인으로 지명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완전히 에블린과 한패가 된 거죠. 아마 에블린이 뒤에서 돈으로 회유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어요. 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집으로 돌아온 프랭크는 메리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리에게 엄마 다이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메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메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잠들어 버렸죠. 한밤중에 프랭크는 조용히 메리를 깨웠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해줍니다. 바로 새로운 고양이였어요. 프레드가 늙어서 아픈 상황에서 메리를 위로해줄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거죠. 하지만 법정에서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에블린 쪽 변호사는 프랭크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가난한 환경,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자 관계까지 모든 걸 들춰내며 이런 사람이 천재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고 공격했어요. 프랭크의 변호사는 반대로 에블린을 공격했어요. 당신이 딸 다이앤을 어떻게 키웠는지 보라. 결국 딸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지 않느냐고 말이죠.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던 중 프랭크의 변호사가 제안을 해요. 위탁 가정에 메리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법정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프랭크는 정말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메리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위탁 가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위탁 가정을 방문해 보니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부모도 친절하고 교육 환경도 훌륭했죠. 프랭크는 메리에게 말했어요. 메리야,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 메리는 눈치챘어요. 삼촌이 자신을 보내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삼촌, 날 떠나지 마요. 메리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프랭크는 마음을 굳혔어요. 메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메리는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별 장면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프랭크는 메리를 보러 위탁 가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메리는 프랭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삼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았던 거죠. 프랭크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메리의 담임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벼룩시장 게시판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프레드를 파는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고양이 팝니다. 금매.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프랭크가 프레드를 팔 리가 없거든요. 메리에게 프레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말이죠. 급하게 광고에 나온 주소로 달려가 보니 진짜 프레드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곧바로 프레드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깨달았죠. 바로 에블린이었어요. 에블린이 프랭크를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프레드를 몰래 빼돌려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악랄한 계획이었죠. 이 사실을 안 프랭크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동안 숨겨뒀던 무언가를 가지고 로베르타를 찾아갔어요. 프랭크가 가져온 건 바로 다이앤의 연구 노트였어요. 메리의 엄마가 죽기 전까지 연구하던 모든 내용이 담긴 노트였죠. 프랭크는 에블린을 찾아가서 이 노트를 보여줘요. 이게 당신이 그렇게 찾던 거 아닌가요? 에블린이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요. 노트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다이앤이 울면서 연구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에블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메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걸 말이죠.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메리는 다시 삼촌 프랭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프랭크와 에블린이 타협점을 찾은 거죠. 몇 개월 후 메리는 정말 특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일에는 일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아이로 지내고 주말에는 대학교에서 고급 수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메리는 대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프랭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프레드와 놀고 이웃집 아이들과 뛰어놀아요. 진정한 균형을 찾은 거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깊어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재능만 키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평범한 행복이 더 중요한 걸까요? 정답은 균형이었어요. 메리는 자신의 천재성도 발휘하면서 동시에 평범한 아이로서의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줘요. 에블린은 메리의 재능을 사랑했지만 프랭크는 메리 자체를 사랑했어요. 메리가 수학을 못해도 평범해도 그냥 메리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죠. 이 영화는 실제로 많은 영재 아이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줘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어린 시절을 희생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메리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재성과 평범한 행복 둘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